저는 이재명 대표는 말하는 것이 이게 거짓인지 파악하기보다는 이게 진짜인지 파악하는 게 더 일단 말하는 게 기본적으로 일단은 거짓이다. 아니 지금 이런 어떤 선거제 개편 이것도 뭐 저희 당이야 처음부터 주장을 했지만 대선 공약에다가 또 뭐 의원총회 수없이 지금 준연동 했는 게 이렇게 완전히 약속을 또 뒤집고 또 불체포 특검만 하더라도 얼마나 또 뒤집었습니까? 저도 기자회견을 많이 했는데 또 정책 공약도 수없이 뒤집었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 계양 보궐선거에 나가면서 대표 공약이 뭐였습니까? 김포공항 이전이었습니다. 김포공항 이전. 근데 김포공항 이전 지금 뭐라 이야기 하나요? 절대로 안. 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전에 기자회견도 했지만 아무도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수많은 사법 리스크도 따지고 보면 다 거짓말에서 비롯되는 거죠. 뭐 백현동 지금 국토부 협박이라고 했던 그런 어떤 것부터 시작해서 뭐 대장동도 자기가 얼마나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막 자랑 삼았고 자기는 지금은 뭐 전혀 모르는 것처럼 완전 또 거짓말을 하고 있죠. 과거 더 거슬러 올라가면 또 정신병에 자기 친형을 하는 이런 것도 부모를 그렇게 욕하고 막 그래가지고 뭐 강제로 했다 하는데 다 그게 거짓말임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특히 또 위정교사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재판도 다 그런 걸 받고 있다. 진짜 이재명 대표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거짓말 위선 덩어리에 있던 정치인이다. 참 어떻게 보면 그냥 빠르게 인정하고 내가 뭐 김웅희 처장은 알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더라면 그냥 뭐 하루 이틀 비판 욕먹고 말 일을 그걸 계속 어떻게 보면 거짓말로 회피하고 말을 바꾸다가 이 상황까지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참 거대한 지금 뭐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뭐 메모드급 이런 재판이 또 진행되고 있고요. 뭐 위증교사 선거법 재판은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12월 이재명 위기설 이것도 뭐 좀 실체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실체가 사실은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거제 지금 이제 그 협상하는 거, 그리고 많은 이런 재판 뭐 지난번에 이제 김용이 1심에서 경선 자금을 줬다는 것이 이제 인정받아서 이제 5년과 추징금 6억 7천이라는 지금 이제 중형이 지금 이제 선고가 됐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로 지금 이제 추측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아마 버틸 거다. 왜냐면 버티지 않으면 자기가 더 위험해지니까요. 자기가 아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 뭐 곧 그렇게 원하는 이제 검찰 출두를 12월 8일이죠? 내일 나가는데 그 송영길 대표는 진짜 뭐 방패막이가 지금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측근들 다 기소됐으니까요. 지금 인천 계양을 본인의 지역구를 이재명 대표한테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후회가 될 텐데 그런 어떤 사례를 보니까 더더욱 이 당 대표를 지키려고 이제 하겠죠. 참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던 이런 날들이 얼마 안 남은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뭐 병립형으로 비례대표가 이제 좀 바뀐다면 그럼 이제 한동훈 장관의 또 이제 뭐 비례대표설도 다시 한번 좀 힘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 또 한동훈 장관의 이런 신드롬이 지금 또 뭐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나오는 소식에 따르면 연말쯤에 원포인트 개각이 이루어질 것이다.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에 이렇게 이제는 좀 총선으로 나온다면 어떠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한동훈 장관이 저는 뭐 어느 정도는 국민적 인기가 있는지 좀 직접 좀 체험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지역구에 계시는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는 30, 40대 여성분들이 한동훈 장관 사인을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원님 사인도 아니고 의원님한테 한동훈 장관 사인을. 그래서 제가 대통령 주재 규제 혁신 회의라든지 이럴 때 제가 당의 규제개혁 추진위원장으로 이제 갔을 때 한동훈 장관이 옆에 앉아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사인을 받아줬어요. 무슨 일 하면서 그리고 또 제 유튜브에 한동훈 장관을 언급을 하면 보통 때도 조회수가 훨씬 더 많이 지금 오른다든지 그런 걸 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인기가 있구나 이렇게 좀 느끼곤 있었는데 지난번 대구 방문했을 때 동대구역에서
기차표를 3시간이나 늦추면서까지 팬들 예. 뭐 팬이라고 좀 시민들에게 예. 사진 찍고 사인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국민적인 이런 관심이 이제 폭발을 이제 했죠. 네. 특히 또 재밌는 것은 한동훈 장관 지지층과 전통적인 저희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국민의힘 지지층은 남성, 여성 성별로 보면 좀 남성이 많고 네. 또 세대별로 보면 조금 이제 나이 드신 층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네. 한동훈 장관은 성별로 봤을 때 여성층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오히려 또 젊은 여성층이 좀 많아서 이게 지지층이 겹치지 않은 새로운 어떤 저희 당이 좀 지지층을 몰고 올 수가 있다. 네. 이런 점이 저희 당으로 봐서는 한동훈 장관 총선했을 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이제 과연 이제 지역구를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이제 총선에서 역할을 더 뭐 좀 구체적으로 할 거냐 이런 건 좀 지도부와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 혹시 딱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만나 보셨는데 그 언론에서 나오는 이제 그 강인한 모습, 네. 그리고 또 시민들한테 친근한 모습, 네. 그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본 한동훈 장관 어떤 분이었습니까? 예, 저는 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좌파 언론에서는 민주당은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본회의 석상에서 뭐 따박따박거리고 막 네. 그런 것 때문에 막 뭐 그 비아냥거리고 하는데 그거는 민주당이 그 되도 않은 어떤 정치적 공세, 네. 청문회에서부터 김남국 의원의 이모 발언이라든지 최강욱 의원의 네. 뭐 한국 뭐 3M이라든지 또 각종 뭐 김의겸 의원의 청담동 빠라든지 이런 수없이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지만 네. 그런 실질적인 이미지는 국회에서도 정책적으로 관련된 어떤 질문을 하면은 굉장히 또 성실하고 정책적으로 임합니다. 예를 들면 조정문 의원과의 어떤 뭐 이민의 어떤 문제라든지 요정 의원과의 어떤 네. 스토킹의 어떤 문제라든지 저희 당 의원들과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대정부 질문에서의 모습 보면은 굉장히 좀 성실하고 진지하고 대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특히 또 저 같은 경우는 사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슈를 놓고 좀 이야기를 했지만 특히 제 지역구가 안타까운 성서 개구리 소년이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예. 91년도에 잘 아신 것처럼 도롱뇽 알을 찾기 위해서 나갔던 네. 소년 5명이 실종돼서 사라졌는데 한 10년이 지나서 2001년도에 이제 싸늘한 죽음으로 이제 네. 발견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법으로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으로는 최소한의 어떤 손해배상을 국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년이라는 제한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조금 10년을 좀 풀자는 그런 어떤 개정안을 냈고 거기에 대해서 좀 한동훈 장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참 한동훈 장관은 인간적으로 범죄 피해자들인 개구리 소년 이런 가족들에게 좀 안타까워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고 예. 기본적으로 검사의 딱딱한 어떤 그런 어떤 게 아니라 참 인간적으로 좀 굉장히 따뜻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좀 가지게 됐고 또 최근에 좀 이슈가 됐습니다만은 군대에서 좀 위해를 받아가지고 한 그 가족들에 대해서 이런 지금 현행 법상 이중 어떤 배상이 안 되는 이런 것을 법을 빨리 개정안을 내겠다는 손편지도 이제 공개가 되면서 한번 화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걸로 봐서는 한동훈 장관은 기본적으로 따뜻하고 인간에서 좀 많은 어떤 고민과 특히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이런 어떤 어떻게 하면 좀 도울 것인가 이런 어떤 생각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예. 참 그동안에는 가해자의 편, 이 국가와 이제 권력이 가해자의 편에 섰다면 이제는 이제 피해자의 편에 서는 이런 모습을 조금씩 이제 보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마음이 놓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지금 큰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중에서도 이낙연 네. 민주당 전 대표의 이런 행방이 참으로 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골치 아픈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탈당을 선언했었고 좀 이낙연 대표의 이제 행보 좀 어떻게 좀 이어질지요? 저는 이낙연 대표가 탈당 내지 신당을 만들 것 같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낙연 대표의 은행은 원래 그 진중하기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명도 엄건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숙하고 또 굉장히 근엄하면서도 진중한 엄건진인데 예. 최근에 일어났던 이낙연 대표의 평소에 어떤 성향에 비추어서는 굉장히 지금 센 발언이 계속 나오고 아, 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제 입장에서 좀 답답하긴 한데 네. 그래도 그 과거에 비하면 엄청 센 거군요. 엄청 센 거죠. 예. 엄청 센 겁니다. 예를 들면 다양성이 말살되고 당내 네. 민주주의가 지금 이제 질식되고 있다. 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국민 평균적 수준의 좀 네. 도덕성만 좀 가져라. 그리고 뭐든지 하더라도 결국은 도덕성 문제에 가로막혀 있다. 네. 또 개딸들이 이런 어떤 출당 청원이 있으니까 결국 뭐 나가라면 나가야 되지. 네. 뭐 그런 등등등 평소에 은행을 봐서는 굉장히 지금 센 발언을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금 옛날에 하고 있다. 네. 두 번째는 이낙연 대표의 지지층 중에 원외 지지층 중에 민주주의 실천행동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네. 이 그룹은 이미 신당 창단을 선언했어요. 아, 그래요? 이런 어떤 그룹들이 제가 볼 때는 직간접적으로 이미 이낙연 대표와 지금 현재 이심전심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또 당내 지금 상황도 보면은 지금 이제 굉장히 지금 상황이 지금 심각한 게 이미 뭐 이현욱 의원 등의 지금 네. 원칙과 상식이라는 그룹이 있고 이 그룹이 이번 달 중으로 행동을 옮기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원칙과 상식 그룹 중에 예를 들면 윤영찬 의원이라든지 이낙연 네. 대표 계열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옮기겠다, 지금 행동 옮기겠다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혹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뭐 공천권을 좀 일부 준다든지 해서 좀 이렇게 뭐 포섭하고 함께 갈 수는 없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고비가 방금 말씀하신 이제 네. 그런 어떤 공천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이 굉장히 민주당으로 봐서는 중요한데 네.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은 민주당 중앙위원회가 지금 현재 개최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것을 이제 결정하느냐면은 네. 당대표 선거 시에 지금까지는 대의원의 가치를 책임당원 60표 네. 1대 60을 했죠. 네. 그런데 그거를 대의원의 가치를 확 낮춰서 1대 20으로 하는 안. 아, 예. 그 다음에 내년 공천에서 김용기 혁신위원회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안을 받는다는 명분 해가지고 지금 뭘 올리냐면은 민주당은 하위 현역 하위 평가자 20%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데 네. 특히 하위 10%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30% 페널티를 주는 안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경선에서 아무리 좋아도 네, 안 된다. 잘리는 거예요. 잘리는 네.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현재 비명계에서 강하게 네.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안이 중앙위원회 이제 최종 이제 통과가 되면 예. 최종 통과되면 아마 이제 더 큰 민주당 내에 파열음이 있을 거다. 그런 어떤 걸로 봐서 저는 이낙연 대표와 비명계의 움직임이 네. 저는 굉장히 심상치 않다. 탈당 신당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 같다는 예상이 됩니다. 예. 거기다 좀 하나 더 해서 만약에 그 공천권을 뭐 주기로 해서 다시 뭐 이낙연 그리고 뭐 이낙연계 비명계 의원들한테 지역구에다 이렇게 자리를 준다면 지금 또 그 비명계 의원들마다 지금 뭐 이상민 의원 지역구에는 뭐 이경 뭐 대변인이 이렇게 또 도전하고 있고 그 친명계가 비명계들이 지금 지역구마다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런 상황에서 개딸 그분들께서 이 당 이재명 지도부를 향해서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거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민주당 상황은 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결정한다더라도 워낙 강성 지지층이 지금 현재 당을 지금 옥죄고 있기 때문에 네. 절대 지금 이낙연 대표나 비명계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쉽게 지금 개선 내지는 바뀌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네. 특히 지금 또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선거제 개편 문제입니다. 네. 지금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저희 당은 일찍부터 병립형 비례제를 주장하고 있죠. 왜냐하면 저도 전원위원회 때 그런 이야기 했는데 선거제의 가장 큰 원칙이 결국은 이제 민주주의의 방식에 의해서 여야 합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합의된 선거제는 국민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난번 우리가 21대도 봤지만 위성정당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사기를 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선거제입니다. 저는 그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할 거면. 자, 그런데 민주당이 준연동제로 했을 때 저희는 그때 당시에 미래통합당에서는 우리는 위성정당 이렇게 되면 만들 수밖에 없다 네. 이야기하니까 뭐 이렇게 뭐 정의당을 꼬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공수처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제 정의당하고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준연동형을 이제 하면서 마치 자기들은 뭐 정의당에게는 우리는 위성정당 안 맞는다. 네, 그랬었죠. 그렇게 했죠. 근데 예. 자기들도 따라서 만들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저희 당에서는 병리평으로 가는 게 국민에게 솔직한 어떤 의사를 물을 수 있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병리평과 준연동형이 굉장히 지금 네. 파열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멋지게 싸워서 진다는 것은 뭐 있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병리평을 예. 생각하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비례대표에 대한 임명권이 당 대표한테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병리평을 희망하고 있죠. 저희들하고는 목적이 다른 거죠. 이게 준연동형 하면은 또 그 당이 하나 또 그렇습니다. 유승민 대표 이런 공천권에 지금 약해질 수밖에 그렇습니다. 예. 이제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이탄희 의원이라든지 예. 이제 법을 이제 위성정당 방지법을 내고 또 이제 준연동형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세력들도 네. 명분을 안고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뭐 이낙연 대표뿐만 아니라 정세균 특히 김부겸 의원도 언론에 그런 이야기가 있고 오랜만에 또 손학규 대표까지 나서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이게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깨질 수 있는 가장 또 큰 원인이 이 선거제 개편 이슈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또 이제 분열의 씨앗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 쪼개지는 가장 이 계기는 오히려 이 선거제가 될 수 네.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어저께였나요? 이 보도를 보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병리평으로 뭐 결론을 내렸다. 뭐 네. 이런 취지로 특히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러한 발언을 했더라고요. 네. 뭐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다. 그런 점을 볼 때는 아마 병리평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DJ를 언급했잖아요. 네. DJ도 김대중 대통령도 뭐 그 대선에서 지고 뭐 이렇게 정기은퇴 정기은퇴를 번복을 한 그런 어떤 사례를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아니 DJ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됩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비웃고 있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비유를 할 때 해야 되지? DJ도 약속을 못 지켰다 이거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비유를 합니까? 네. 어떻게 참 스스로가 이게 비유를 하더라도 참 웃기는 것이고 지금 이낙연 대표도 그리고 많은 그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 특히 또 국민들이 비판을 하는 게 그 포인트인데